자, 오늘 머니 컬럼을 바로 만나보실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어수선하고요. 어제는 또 북한 쪽에서 무인기가 군사분 계선을 살짝 넘어와서 좀 소동이 있곤 했는데 지금 우리 돌아가는 정세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네, 어제 미국 하원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압도적이죠.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대북 경제와 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 이란에 적용됐던 것이라서 매우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왜 같은 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잣대로 해석을 하는지 말이죠. 이번에 IAE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란은 핵폭탄은 물론이고 심지어 핵폭탄을 보유하려 했던 흔적도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03년 말까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었지만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었지만 그것이 무기급 핵 활동은 결코 아니었고 그마저도 2009년을 지난 시점에서는 핵 활동을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조차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민간 핵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증거조차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아주 익숙한 시츄에이션이죠. 과거 이라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세인을 때려줬을 때도 명목은 어쨌든 그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었지만 정작 찾아낸 것은 비료푸대 몇 개뿐이었죠. 아무튼 이란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우리 종교는 지옥의 유도폭탄을 허락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 사실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요. 미국 하원이 또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란 테러금융 투명화 법안입니다. 찬성이 191표, 반대가 106표로 가결됐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IAEA에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검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 의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티브 러셀 공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 검토를 거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를 해제하려는 대상자 혹은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면으로 보증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빚보증도 아니고요.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아무튼 미국의 의회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중동 쪽 나라에 대해서는 핵이 없다는데도 혹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결코 믿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 정책이 유지되었었죠. 어제 새벽에 타결됐던 대북 제재 법안도 사실 오래전에 발의가 되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17명 그리고 민주당 12명이 모두 2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1년 가까이나 하원 전체 회의에서 계류되어 있었던 것이죠. 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미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하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두 통과되지 않고 뱅뱅 돌기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만 4차례나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2008년도 10월에는 테러 지원국으로부터도 빠져버렸습니다. 북한은 이거 정말 누구는 핵이 없어요, 대량 살상 무기 없어요라고 결백울장에서도 악의 축이 되어야만 했고 누구는 핵무기를 계속 뻔질나게 실험을 해도 마냥 귀엽기만 한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미국 의회는 철저하게 기업들 편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부러운 부분이죠. 이란은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 의회가 함부로 북한을 봉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북한을 봉쇄해서 만약 북한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무기를 팔아먹을 시장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란은 이스라엘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은 곧 사드 같은 핵심 쟁점 이슈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오늘 새벽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가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빅터 차라고 아시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는 거부감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국익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계류를 시켰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드디어 가동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이 증폭 분열탄의 단계에 왔을 정도로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수소폭탄은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될 경우에 매우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록 미국의 국익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자금줄을 틀어 막아서 수소폭탄에 대한 개발을 원천 봉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맹목적 충성은 건달 세계에서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죠. 배고프면 군부로부터 충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자금줄을 틀어막은 상태로 북한 정권이 1년 이상 유지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요. 당연히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번에도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사건 때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북한은 마치 번개와 같은 속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어버릴 겁니다. 북한이 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절실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참으로 독특해서 6살 전후에 어머니 품 안에서 흥얼흥얼 거렸던 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옌벤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우리말을 쓰고 그대로 살았던 우리의 민족입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네 문화를 말살시키기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자칫 옌벤에 대한 시효 지배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네. 북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어찌 보면은 입안의 가시처럼 뱉을 수는 또 쉽게 없는 그런 속내에 대해서 생각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